브릿지 들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나마스테님, 용진이 형 화이팅, 오밤중 뉴스 짱! 이라고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신 동시 시청자 수가 7,700여 분 정도 되는데 좋아요 숫자는 3,500개, 딱 절반이에요. 예, 많이 눌러주세요. 자, 아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논두렁 시계를 만들어서 대통령도 죽이는데, 그죠? 어디 또 뭐 그뿐이겠습니까? 조국 장관 죽이려고 들 때 SBS에서 뭐 보도했나요? 압수수색도 하지도 않았는데 파일이 발견됐다. 컴퓨터에서 파일이 발견됐다. 라고 보도까지 내지 않았어요. 애시당초 뭘 하겠다라고 작정하고 덤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아휴 좀 그러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자, 두 번째 주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이낙연이 구사하는 한동훈식 화법입니다. 자, 여기서 일단 한동훈식 화법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할게요. 한동훈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항상 보면은 본인이 질문을 받는다든지 비판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베베꼬죠. 그래서 질문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칼을 되돌려주는 그런 방식을 씁니다. 예컨대 검사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검사들을 과연 탄핵가 그냥 둬도 됩니까? 탄핵이 잘못됐나요? 라고 하면 한동훈은 뭐라 그럽니까? 소고기 사 먹는 게 탄핵 대상이에요 라는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따지면 법카로 소고기 사 먹은 놈은 윤석열이지 않습니까? 그쵸? 자, 여하튼 간에 이 한동훈식 화법이라는 거는 좀 실제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의 답을 회피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질문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을 다시 공격을 해가지고 자신이 해야 될 대답을 하지 않는 방식, 한동훈이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식의 화법을 쓰고 있어요. 야비한 방법이죠. 진짜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회피하고 비판을 말장난과 눈속임으로 비판을 숨겨버리려고 하는, 더 나아가서 비판이 나오는 것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뭐 그런 식의 방법이죠. 가장 좋은 게 그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야, 너 이런 식으로 해도 돼? 너 잘못한 거야. 너 나빠. 라고 하면 니나 잘해 임마. 너 옛날에 뭐 잘못한 거 있었잖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한동훈식 화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낙연 쪽 사람들의 화법을 가만히 보면은 그래요. 한동훈식 화법하고 상당히 많이 닮았다. 어떻게 활동하고 살아온 분야가 다른데 이렇게 화법이 비슷할까라고 생각했던 적이 꽤 여러 번 있었거든요. 자, 대표적인 게 그런 겁니다. 이낙연과 관련해 가지고
이낙연의 주변에 대해서 뭐 특히 뭐 동생과 관련된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낙연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이재명 대표 형 얘기를 들고 나오잖아요. 이낙연 대표의 그 동생이 뭐 삼부토건 있다 이런 거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야 니는 형님 의혹 있잖아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야, 자 여러분 많이 봤죠? 기억 탁탁 나시죠? 이번에도 이낙연이 똑같은 식의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낙연의 탈당과 관련해 가지고 비판이 쏟아지니까 이 이낙연 쪽에서 쓰는 화법이 뭐다? 야, 니도 옛날에 탈당했잖아.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야, 참 저질이죠, 저질. 이렇게 하려면 자, 끝도 없게 되죠. 이낙연은 그럼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이낙연이 사법 리스크 운운할 때 너 옵티머스 문제, 삼부토건 문제 어떡할래? 예? 너 전남 도지사 할 때 청렴도 꼴찌였더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정말 멱살 잡고 싸우는 상황 되지 않았을까요?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싸움꾼이라고 해도 싸움꾼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런 짓까지는 안 했단 말이야. 야비한 짓은 안 했다고. 근데 이낙연이라는 사람은 그런 야비한 짓을 서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보죠. 제가 이 점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낙연이 쓰는 화법이 한동훈과 매우 닮아 있다. 이것은 제가 보건대 적폐의 화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이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민주당 다른 뭐 정치인들을 동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응천만 해도 그래요. 조응천만 같은 경우에도 이낙연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이재명 대표한테 칼을 들이댔던 이른바 수박들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얼마나 많이 비판을 했습니까? 비판하니까 조응천 의원이 턱 나서서 뭐라 그랬어? 김남국 의원은 지금 코임 자기 비리 때문에 탈당까지 한 사람이 왜 남의 당에 끼어들어?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너 제명해버린다? 예, 요랬죠? 조응천 의원 딱 그랬죠? 예.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야, 조응천, 네가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네 옛날에 욕먹을 때 남국이가 네 얼마나 쉴드 쳐준 줄 알아? 라고 제가 말을 했던, 여러분 그랬던 거 기억하시죠? 예, 바로 그런 겁니다. 전형적인 적폐 화법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화법이 비슷하다면 이들의 뿌리도 같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준비를 해봤어요. 자, 이낙연이 탈당한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에서 비판이 쏟아집니다. 공천투정 그만하고 정계 은퇴하라는 그런 비판도 나왔죠. 이낙연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진짜로 민주당을 뭐 더 좋은 당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 주변 사람들, 자기 그 계파 사람들, 자신의 계파 사람들에 대한 공천을 달라라는 그런 어거지다. 자, 그런 짓 그만하고 이제 나가라! 라는 얘기를 일부 원외에 있는 지구당 그 위원장들이 이렇게 했었어요. 자, 여기 한술 더 떠서 김민석 의원은 신당 얘기할 거면 나가라! 라고 직격탄을 하기도 했고요. 지금까지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던 고민정마저도 너 당대표 한 사람 맞아?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라고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낙연은 사면 초과 상태죠. 적어도 민주당 안에서는 이낙연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 그렇겠지. 당을 쪼개고 나가겠다는데 공천에 불만을 품고 누가 이낙연을 옹호하겠습니까? 그죠? 아무도 이낙연을 옹호하지는 못할 거예요. 자, 뿐만 아닙니다. 호남 쪽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요. 예, 망연자실한 상태들이다. 전남도민들을 망연자실하다라고 하면서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심지어 이낙연과 꽤 가까운 사람으로 알려졌던 이소영, 우리가 수박이라고 그냥 낙인 찍었던 이소영마저도 이낙연 신당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옳은 길 아니다라고 지적을 직격탄을 날려버립니다. 신정훈 의원인가 하는 이 전남도당 위원장님은 이낙연 창당은 전남도민에게 돌 던지는 일이라고 또 이렇게 해요. 제가 알기로는 신정훈 의원이 그렇게 친명계도 아니에요. 약간 이낙연 쪽에 더 가깝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조차도 이낙연에 대한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이낙연의 탈당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기껏 해봤자 수박들, 뭐 이상민, 뭐 이런 사람들인 거죠. 정세균은 이낙연이 뭐 전직 총리 트리오가 뭐 신당을 만들 것 같다, 전직 총리 트리오의 뭐 연대,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그런 거 없어, 뭐 그런데 날 끼워놓고 그래, 끼워놓지 마 라고 단칼에 잘라버렸고요. 전직 총리 트리오의 친당 창당 멤버로 지목이 됐던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낙연을 만나는 대신에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그런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이 지금까지 뭐 자기가 세력을 아주 크게 부풀리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이 엄청 많은 것처럼 떠들어댔지만 다 개뻥이었다는 게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지요. 자, 이낙연은 이제 낙엽 정도가 아니라 개뻥인 것 같아요. 그죠? 개뻥 이낙연, 뭐 이렇게 불러도 될까? 자,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니까 이낙연 입장에서도 꽤 뭐라 그래, 위기감을 느꼈다고 해야 되나요? 아마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신정훈 의원 얘기를 좀 할게요. 신정훈 의원은 지금 전남도당 위원장인데, 전남도당 위원장으로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낙연 네가 창당하면은 그 전남도민들한테 돌 던지는 거야 라고 직격탄을 날렸거든요. 자, 그 내용 한번 보실게요. 자, 이낙연 대표의 신당 행보 0.73%의 대선 패배만큼이나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게 정말 사실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0.73%의 차이, 이 작은 분열의 결과는 민주당 패배를 넘어 역사와 민주주의의 퇴행을 가져왔습니다. 전남도민들과 민주당원들은 이런 사실을 목도하고 있기에 최근 이낙연 대표의 행보에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당을 창당하실 생각입니까? 전남도민과 당원들은 대선 패배 이후 2년을 칠흑 같은 어둠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와 폭거는 신군부 쿠데타와 80년 5월의 악몽을 떠올릴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논밭에서 일하는 농민들로부터 공사판에서 일하는 막노동자까지 한결같은 목소리로 제발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단결해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막아달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 뭐하노 이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한마디 바로 땡깁니다. 아직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300번의 압수수색, 무차별적인 강압수사, 인디언 기후제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안 나왔지 않냐? 그런데 무슨 사법 리스크냐? 현재의 민주당이 100점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의 울타리를 허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죠. 온갖 독설과 비난으로 민주당을 헐뜯고 민주당을 떠난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라 설득하지는 못할 만정 딴살림을 차리는 건 수많은 당원들에게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의 뭐 욕만 안 했다 뿐이지 쌍욕하는 수준이나 다름없는 그런 발언들이죠. 자, 이렇게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습니다. 자, 달리 말하면은 지금 이낙연은요, 전남, 즉 호남 지역에서도 그렇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제가 인터넷에 좀 올라온 반응들을 종합해 봤어요. 이 신정훈 의원의 이 SNS에 붙어 있는 댓글도 제가 살펴봤거든요. 댓글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댓글 중에 댓글 반응을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댓글 반응. 자, 뭐라고 돼 있느냐? 대선 패배의 원흉이다. 이낙연을 하는 얘기죠. 제발 대의를 지키십시오. 이낙연은 우리의 바램을 저버렸습니다. 갈 사람은 가시구랴 하셨고요. 이낙연은 박근혜의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변절했던 한강욱이 하는 사람을 떠오르게 합니다. DJ 팔지 말고 떠나라! 라고 했고요. 저 인간의 삶의 궤적을 보면 처음부터 양재만 쫓은 인간입니다. 라고 하는 글도 있습니다. 자, 이런 글도 있어요. 주변에서 다 이낙연 쓴소리 한다. 라는 그런 반응도 있고요. 박지원도 나가면 춥다. 절대 나가지 말고 힘을 보태라.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저 낙엽 씨는 본인의 1등주의에 취해 소년공을 절대 인정 못하는 겁니다. 라고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반응도 있어요. 지난 대선 때 이낙연 추종자들이 매일 이재명 공격만 하고 국짐 일배보다도 더 역겨운 짓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낙연 씨 제발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세요. 우리는 당신한테 1도 관심 없으니 제발 떠나주십시오. 주둥이 꽉 닫고 민주당 분열시키고 후퇴시킨 죄 반성하면서 평생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만 추잡해지세요. 예, 댓글 반응들이 아주 적나라하죠. 자, 여기저기에서 비난이 쏟아지기 때문일까요? 지금 이낙연 쪽의 대응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는고 하니 이낙연에 대한 비판에 앞장섰던 김민석 의원에 대해서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김민세라고 하면서 야, 너 김민세 아니냐? 10년 동안 정치 낭인으로 있었던 놈 아니냐? 그랬던데 네가 뭐 우리 보고 이러쿵저러쿵 말을 해? 자, 이렇게 비난을 했죠. 뿐만 아닙니다. 뭐 여기저기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여기 뉴시스 보도고요. 그 다음에 이낙연 신당 사쿠라 비난에 20년 전 김민세 철새 소환이라는 미디어오늘 보도도 있습니다. 이 미디어오늘 보도는 조현호 기자인가 하는 사람이 썼어요. 이 조현호 기자는요, 왜 제가 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엉뚱한 질문,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엉뚱한 아주 공격적인 질문을 했다가 참교육당한, 이재명 대표에게 참교육당한 기자, 뭐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던 적이 있죠. 그 기자입니다. 수사와 재판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지금 내놓은, 법정에 내놓은 구속영장 뭐 근거라면서 내놓은, 혹은 공소장이라고 내놓은 내용들 봐라. 이 근거가 하나도 없지 않냐, 증거가 있느냐 라고 비판하니까 조현웅과 하는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아니 그래도 수사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수사를 한다는 게 아니라 공소장이 나온 거 아닙니까? 공소장이면 수사가 끝났고 수사 끝난 결과 이러이러한 것이 증거로서 밝혀졌다라고 하는 게 공소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수사를 할 수 있지 않나요? 수사 끝났으니까 공소장 나왔잖아. 자, 전혀 앞뒤 맞지 않는,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개소리를 했던 바로 그 기자입니다. 그 기자가 이낙연을 빨아주기 시작한 거죠. 사쿠라 신당 비난에 10년 전 김민세 철새, 20년 전 김민세 철새 소환, 이런 기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이 이낙연을 향해서 네가 지금 탈당하고 신당 만드는 거는 사쿠라가 할 짓이야 라고 하니까 야, 네 김민세 네가 할 소리는 아니지 라고 되받아친 거죠. 본인의 잘못에 대한 비판이 들어오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해명을 하거나 또는 반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역공을 취함으로써 니나 잘해 이 새끼야 요러므로 해가지고 입을 틀어 막은 겁니다. 이런 식의 화법이면요 뭐 5만 가지 얘기 다 할 수 있죠. 사법 리스크? 야, 네 동생이나 챙겨 이 자식아 라고 할 수도 있죠. 사법 리스크? 야, 삼부토건 어쩔 건데 사법 리스크? 야, 옵티머스 왜 하다가 말았대? 니 그거는 잘 챙겨. 이재명 대표 주변 사람들이 뭐 자꾸 죽네. 그럼 니 주변에는? 자, 이렇게 떠들기 시작하면 사실 끝도 없어요. 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낙연이 더 불리한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낙연은 화법을 이런 식으로 화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니나 잘해 라는 식으로 화법을 쓰는. 자, 그리고 여기에 서울신문 보도를 한번 볼게요. 이낙연은 사쿠라 김민석 발언 논란, 과거 탈당 전력 역풍에 5.18 뭐 사퇴 논란 뭐 이렇게 아주 좀 저열한 제목을 달았어요. 저는 이 서울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썼다 그러길래 사실 좀 웃었습니다. 왜? 서울신문은요 전형적인 이낙연을 위해서 사실 만든 신문이라 해도 과언 아니에요. 아니 이낙연이 자신의 그 지지 세력 혹은 자신의 그 우군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신문을 이 호남 출신의 그 건설업체에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서울신문 지금은 윤석열 편 드는 것 같죠? 조금 시간 바뀌어보세요. 이낙연 편 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이 자기 우군 만들려고 이거 그 자기하고 가까운 이런 사람들한테 넘겨준 거예요. 이게. 응? 자, 빤히 보이는 글들이다. 빤히 보이는 기사들이다. 라고 해도 과언 아닌 거죠. 근데 여하튼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예, 전형적인 한동훈식 화법입니다. 말 그대로 한동훈이 하는 행동하고 참 비슷하죠. 여러분들 보실 때는 어떠세요? 그냥 뭐 제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딱 와닿지 않습니까? 니나 잘해 라는 식으로. 넌 잘했니? 뭐 이런 건. 야, 너 이런 거 잘못하는 거 아니야? 너 이런 거 이건 분명히 잘못이야. 그러면 그렇게 지적을 하는 사람한테 야, 너는 이거 잘못했었잖아. 자, 이런 거죠. 야, 너 숙제해 와야지. 왜 숙제 안 했어? 야, 너도 작년에 숙제 안 해서 한 대 맞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건 답이 아닙니다. 싸우자는 거지. 싸우자는 것과 동시에 아무도 날 건드리지 마. 나 건드리면 한판 뜨는 거야. 라는 선전포고와 같아요. 이거는 다른 비판을 아예 원천 봉쇄하겠다. 야, 마치 이런 거죠. 죄 없는 자 나한테 돌 던져라. 뭐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 이거야말로 한동훈식 화법인데 그런 한동훈식 화법을 이낙연이 그대로 쓰고 있더라. 자, 그래서 저는 그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한동훈식 화법을 쓰는 이낙연,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화법이 상당히 닮았어요. 그렇다면 이들의 뿌리도 사실은 같지 않을까요? 저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한편 이낙연은요 지금 사실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을 겁니다. 원래 이낙연의 목표는 신당 창당이 아니에요. 아까 그 비명계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이 밝혔던 것과 같이 공천이 이낙연의 목표입니다. 공천 받는 거. 그러니까 지 새끼들 공천 주라 이거죠. 말 그대로 공천 투정입니다. 반찬 투정, 밥 투정 하듯이 그런 걸 하는 거거든요. 마치 그런 거죠. 소세지 없어? 소세지 없으면 나 밥 안 먹어! 하는 겁니다. 그래? 그럼 먹지 마. 라고 해야 되는데 대체로 보면 어떡합니까? 아, 그래. 소세지 말고 그러면 뭐 딴 거라도 좀 해줄까? 반찬 구워줄까? 뭐 고기라도 구워줘? 소세지는 없는데. 이렇게 달래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죠? 반찬 투정, 밥 투정하는 애들이 밥 안 먹어! 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진짜 밥 먹겠다는 거예요? 아니지.
나 좀 달래줘. 그래서 맛있는 반찬 좀 꺼내줘. 이 얘기죠. 이낙연도 역시 똑같은 겁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는 이낙연이 이렇게 공천 가지고 투정을 부리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그러든가 말든가. 그런데 드디어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자면 어떻게 보면은 뭐 같은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이니까, 아니 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각이 좀 통한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자, 박지원이 뭐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자, 이낙연이 마웨이 하니까 명락회동이 물 건너 갔다는 둥, 이재명의 고심이 깊어 간다는 둥, 이재명이 침묵한다는 둥. 아니, 당연하지. 이낙연이 저러든가 말든가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언론 보도 내용이 봅니까? 아, 이낙연이 저렇게 설치는데 이재명 너 왜 가만히 있니? 좀 가서 바짓가랑이라도 좀 붙잡아 봐. 야, 반찬 투정하는 애 반찬 투정한다고 진짜 밥 안 줄 거야? 반찬 투정한다고 밥 안 먹어 하는데 진짜 밥 뺏어버릴 거야? 그거 아니잖아. 달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언론 보도는. 여기에 박지원이 탁 나서죠. 이재명은 소통, 이낙연은 협력, 자중자애하라. 이거 뭐예요? 자, 이재명 보고 가서 이낙연 바짓가랑이 붙잡고, 이낙연 너는 적당히 여기서 그만 멈춰 이 자식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결국에 이낙연을 사실 조금 좀 돌아봐 주라 이렇게 이낙연 편을 드는 셈이에요. 자, 심지어 이런 보도도 나옵니다. 선택지에 몰리는 김기현, 이재명, 대표가 죽어야 당이 산다? 아예 대놓고 이재명 흔들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낙연의 목표는 이재명을 흔들어가지고 공천을 받겠다는 것이고, 그거를 간파한 언론들과 박지원이 야, 흔들리는 척 좀 해줘 라고 지금 훈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우리가 그냥 넘어가도 되나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말 하는 자들을 오히려 좀 때려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박지원도 글쎄 뭐 정치 9단이니 정치 10단이니 하시는 분이고 뭐 판세를 읽는 능력은 출중합니다만 여기서 이렇게 분수를 둘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짓가랑이를 붙잡을 사람이 따로 있지. 그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